오늘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주거 배후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 바로 용문동인데요. 이 용문동에서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문동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투자하면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용문동에서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이 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은 공공도심 복합 개발 사업에서 파생된 사업인데요. 공공도심 복합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사업 속도적인 측면에서 사업이 굉장히 더뎠습니다. 그래서 2025년 2월 하부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이라는 사업이 나왔는데, 이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은 말 그대로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신탁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고밀도의 개발을 추구합니다. 최대 용적률을 700%까지 주기 때문에 용적률 자체가 수익성으로 이어진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굉장히 사업 자체는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조합원 동의 측면에서 굉장히 요건이 완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75%의 동의율을 필요로 하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의 동의 요건을 필요로 하잖아요. 하지만 이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수의 3분의 2의 동의, 즉 67% 정도의 동의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 속도를 빠르게 하면서 용적률을 굉장히 크게 줬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부터인데요. 용문동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이 왜 안 좋았냐면 가장 큰 이유는 투자 타이밍이 안 좋다라는 점입니다. 현재 용문동에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이 진행하는 구역의 조합원 수는 약 1200명이고요. 일반 분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총 분양 예정 세대 수는 2600세대입니다. 단순히 세대 구조만 놓고 보면 사업성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 중에서 임대 세대가 약 700세대가 공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분양분은 실질적으로 한 700세대가 공급이 되는데, 이 700세대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렇게 나쁘다 정도로 평가할 정도는 아닌데요. 문제는 평형 구성에 있습니다. 현재 서계 청파 지역에 통합 개발을 하고 있는데, 특히 서계동 33번지 일대의 개발 사업에 대한 일례로 말씀을 드리자면 서계동 역시도 조합원들은 약 한 2000세대 정도 되고요. 분양 예정 세대 수가 2600세대입니다. 600세대의 일반 분양분을 가지고 평형 구성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라고 보면 3구 타입과 4호 타입, 5구 타입, 84 타입으로 4가지 타입으로 구성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중소형 평형밖에 구성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용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적률을 700%를 부여한다라고 해서 평형 구성이 좋아지느냐,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분명히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게 동일한 면적 대비에 조합원 수가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이 1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평균 10평 정도라 하면 일반적으로 25평 아파트를 가진 사람의 대지 지분이 보통 10평이거든요. 그러면 용문동 민간도심 복합 개발 사업은 평형 구성에 있어서도 서계 청파 지역과 유사하게 갈 수밖에 없고요.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중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이 되면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되느냐라는 부분도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울에서 가장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용산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용산이라는 가장 좋은 입지에 일반적인 아파트가 과연 정말 고급 브랜드로서 입지적인 가치와 투자적인 가치가 내가 가질 수 있냐라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문동의 현재 시세는 지분 평당 1억에서 1억 2천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이 의미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미 빌라 시세에도 프리미엄이 반영됐다라는 점입니다. 프리미엄이 반영됐다고 해서 꼭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요. 당연히 미래 가치가 있는 만큼 프리미엄이 반영되는 건 당연한데, 하지만 이 용문동에서만큼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평형 구성이 중소형으로 되고 일반 분양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일반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서계 청파 지역을 똑같이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서계 청파 지역은 지금 조합원 분양가 59타입이 한 9억 9천, 84타입이 한 11억 정도, 11억에서 12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일반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가 겨우 한 3억 정도가 차이 나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3억 정도를 투자를 하는 게 맞냐? 그게 가성비 있는 투자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10년 뒤에 관리 처분 인가가 떨어지고 나서 조합원 입주권이라든지 분양권에 투자를 하시는 게 시기적으로 괜찮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용문동에는 어떤 투자처가 있느냐라고 여쭤보실 텐데, 용문동에서는 사실 가장 사업성이 좋은 사업이 바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가장 큰 두 가지는 조합원 세대수가 적다라는 부분하고 용적률 자체가 다른 사업지와 비교가 안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수익성과 귀결이 되기 때문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강력히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말 그대로 용산을 위해서 태어난 사업입니다. 보통 용산 국제 업무지구를 필두로 해서 원효로 쪽에 개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효로 지역의 사업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다 주택에 대한 공급이거든요. 주택에 대한 공급도 사실상 현재는 사업 속도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긴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용산 국제 업무지구가 생기면 업무지구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관광 수요가 생기게 됩니다. 이 관광 수요를 서울시 입장에서는 소비 진작 활동을 통해서 세수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이 세수 확보에 가장 유리한 부분이 바로 이 용문시장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말 그대로 주택에 대한 공급뿐만 아니라 상권 활성화에 대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세수 확보에도 용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에서 파격적인 용적률을 부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문시장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현재 구청에 접수가 돼 있는 상태고, 하반기 아니면 늦어도 내년 초 정도에는 구역 지정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도 시세 확보가 가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점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지 이러한 불편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매도에 대한 불편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도 언제든지 수익화가 가능하다라는 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기다림이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용문동에서는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아타운보다는 사업성 자체가 우수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타이밍이 지금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아파트가 착공되는 시점에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최소의 투자금을 가지고 사업 속도가 빠른 곳, 그리고 수익성이 나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용문동에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는 이 용문시장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꼭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용문시장에 관련돼서, 그리고 그 밖에 용산이나 그 기타 지역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위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